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씨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 기자님 오늘 안 나오던 되는데 나왔어요? 공판 준비기일에 대부분의 이제 그 피고가 출석을 안 하는데 예. 이번에는 굉장히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출석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초반부터 워낙 증거가 이게 다 드러나 버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내지는 뭐 어떤 혐의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다툴 여지가 없는 재판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정준영 씨 측의 전략은 오히려 피해자들한테 그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 유죄가 인정됐다 할지라도 형량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양형을 놓고 다툼을 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는 이 재판에 이제 그 공판 준비 기일이지만 나와가지고 재판부에 그 피해자들한테 국선 변호인을 좀 선임해 달라. 네. 아무래도 직접 합의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변호사가 상대 국선 변호인을 만나가지고 합의 시도하는 게 더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략은 양형 싸움이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나온 것 같고 또 하나는 뭔가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이렇게 언론에 소개가 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본인이 사죄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합의에도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전략적인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간이 네. 공판 절차에 나와서 이제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이후에 죄송합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 와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사후에 이제 간이 공판 절차라고 해서 굉장히 간단한 절차. 어떻게 보면 정준영 씨는 그 다음 절차부터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국민참여재판 같으면 당연히 나와서 그 배심원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자백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에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은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반성하고 있다. 거기에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합의가 된다면 형의 부분이 분명히 내려갈 수 있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조금 부인하는 쪽이지 않았었나요? 기사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이거는 그 조사 때도 인정을 다 단톡방에서 했었나요? 다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동영상 유출했다라고 하는데 그 동영상이 이미 다 거기 증거가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인하지 않았고 지금 이제 이 외에 별건으로 이제 그 최종훈 씨가 연루되어 있는 집단 그렇죠. 강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아직 본인이 정확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금 정확히 인정하는지 여부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 이제 지금 이 그 몰카를 유출하고 공유한 거하고는 또 다른 혐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갈 경우에는 굉장히 형량이 높아질 수 있는데 우선은 지금 본인이 지금 재판은 이 그 단톡방에서 몰카를 유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재판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임방부에서 실제로 합의를 하면은 도움이 됩니까? 그럼요. 합의하면 도움이 많이 되죠. 지금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거든요. 예. 지금 만약에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실형 면치 못합니다. 몰래 찍고 유포한 거 혐의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합의하고 뭐 반성하는 태도를 한다면은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한데, 근데 과연 이걸로 끝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최종훈 씨도 지금 같이 연루된 그 어떤 특수 중간간 네.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만약에 또 추가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다면은 뭐 지금 이 특수 중간간과 이 카메라 불법 촬영하고는 사실 비교도 할 수 없는 범죄거든요. 후자가 네. 훨씬 이 특수 중간간이 훨씬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피해자와 지금 이 몰래 카메라 유포 피해자와의 합의는 정말 지금 우선 급한 불부터 꺼보자. 지금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뒤에 있는 범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재판이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이제 최종훈 씨인데 구속이 결국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재판부가 혐의가 인정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혐의 소명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경찰 수사가 굉장히 좀 그 혐의를 많이 좀 입증하는 수준의 증거를 찾아낸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좀 구속이 됐고 지금 이 건에 관련된 경우에는 이제 그 유명 걸그룹의 오빠도 있고 사실은 이번에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이미 구속이 됐기 때문에 정준영 씨도 이 건에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에서 이제 최종훈 씨를 비롯해 이번에 함께 구속된 3인이 다 기소가 된다면 정준영 씨도 함께 이걸로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고 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분명히 먼저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단톡방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피해자가 본인이 그런 뭐 일을 당한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 피해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도 분명하고 증거도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는 옷을 벗고 있었던 거는 최종훈 씨 한 명이었기 때문에 옆에 자고 있었던 거는 한 명이기 때문에 네. 나머지 이제 특수 집단 강간으로 입증이 되느냐 부분인데 지금 경찰이 세 명에 대해서 청구를 했고 법원이 3명의
영장을 모두 발부한 걸 놓고 봤을 때는 좀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준영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건 인방법에서 별건으로 다시 또 기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도 받고 네.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최종훈 씨가 구속된 걸로 봐서는 정준영 씨의 혐의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추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되겠죠. 본 사건에서 이제 나와 있는 죄명 외에 이제 특수 중간간 그게 뭐 저는 그 상태가 만약에 만들어진 상황이면 중간간이고 간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살펴서 정준영 씨에 대해서는 추가된 사건을 검토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범죄 지금 나와 있듯이 네. A 여성과 B 여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흔히 말하는 집단 성폭행 참 말씀드리기 좀 무거운 죄명이라서 좀 그런데요. 집단 성폭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혐의가 그러니까 형량이 더 많다는 게 어느 정도나 더 심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실 특수강간이라고 본다면 이게 그냥 형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로 확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형량은 거의 5년 이상의 징역, 무기까지 다 판단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의 형량은 굉장히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범죄. 사진을 유포하는 것과 어떤 피해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그것도 많은 남성들이 그렇죠. 집단적으로 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성 관련 사건, 뭐 성매매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연루됐던 연예인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들하고는 사실상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정도의 차원이 안 되는 범죄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최 의원 처음에는 장난처럼 뭐 그렇게 얘기가 사건들이 됐었는데 이거는 중범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볼 때마다 여하튼 마음이 무거운데 연예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뭐 항상 불구속 재판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되는 걸 보면서도 그럴 만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이 처음에 어떤 단톡방 내에서도 그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의한 정황이 있었고 그래서 증거인멸이 저 사람들이 그때 아니라 지금이라도 분명히 기회만 주어진다면 증거인멸을 할 것이다 이런 또 느낌이 있고 무엇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여하튼 아무쪼록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해서 마지막으로 사회에 좀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그러게요. 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아까 중간에 좀 궁금했었던 것이 예. 정준영 변호인이 나와서 피해자들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다는데 저는 국선 변호인은 형사 피의자 그러니까 범죄자한테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줄 알았는데 피해자에게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거는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 선임할 수 오늘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법이 알았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사실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사실 그러니까 서류에도 피해 여성의 이름이 2차 피해 때문에 안 나오고 있고 네. 우리가 그 가해자들에게 피해자 주소를 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 중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 2차 피해 어떻게 보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잘 만들어 놓은 제도 중에 하나. 직접 접촉을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승리 씨 관련 소식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승리 직접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경찰에 포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승리 수사만 늦게 되는 이유가 사실 이렇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나머지 연예인들은 어찌 보면 자범이라면 승리는 경제사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좀 경제사범적인 입장에서 횡령하지 않았다, 그 돈 3천만 원 호텔비 냈지만 성매매 몰랐다 이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승리 씨도 사생활과 관련된 그 성매매 혐의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여성이 집에 와가지고 함께 성관계 한 거 자체는 인정을 했고, 그러니까 사생활 관련 충문에 대해서 인정을 했으나 돈이 요구한 거를 부인하면서 성매매는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드디어 경제사범 인척을 하던 승리 씨도 그쪽 자범의 세계로 가게 된 그런 혐의 추가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방송 내용 중에 저희가 좀 정정을 해야 될 게 있는데 미국은요 집값 20%만 내면 80%를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외국인이 집 마련하기 편하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2008년 모기지 사태 이전의 상황을 얘기한 거고 그 이후에는 대출이 매우 까다롭게 바뀌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예를 든 연예인들은 국내에서 본인의 돈을 들고 가거나 현지의 지인에게 빌렸을 것으로 보여서 그 어제 보여드린 예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